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는 대신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며 인생의 몇 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60초간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며 여기 서울에서 대사성 골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과장으로 22년 넘게 근무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개월 후면 제가 은퇴하기 때문이며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께 숨겨온 위험한 진실을 폭로하지 않고는 이 직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세요. 아프십니까? 느껴져야 하는 것보다 더 아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일어섰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래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아침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뼈가 도움을 요청하며 보내는 긴급 신호이며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칼슘 알약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골절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의 단순한 낙상, 선반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가 지난달에 한 여성 환자분,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은 그저 창문을 닫다가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분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8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종교적으로 복용해 오셨습니다. 8년입니다. 매일 건 1200mg씩. 그분의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약한 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 전 세계 약국에서 판매되는 칼슘 보충제의 94%가 잘못 제조되고 있습니다. 칼슘은 혈류로 들어가지만 결코 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동맥, 신장, 심장 판막에 침착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골격이 계속 내부에서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심혈관계를 석회화시키는 데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칼슘이 인체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확히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골다공증, 골절, 미네랄 결핍을 겪고 있는 6,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골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칼슘 흡수는 얼마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소화계에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3가지 요소의 특정 조합에 관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삼킨 칼슘은 결코 뼈 기질에 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수 칼슘만 판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비율로 제조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뼈가 악화되고 동맥이 굳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쓸모없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골밀도를 잃는 것과 고관절 골절을 겪는 것 사이의 평균 시간은 겨우 18개월입니다. 18개월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고 고관절이 골절되면 통계는 잔인합니다.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골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따라오는 부동성, 폐렴, 혈전, 독립성 상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가족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 응급실 방문 전, 딸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 전,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대사성 골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과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그 칼슘 보충제, 그것은 여러분의 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그것이 대신 여러분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매일 저는 수년간 칼슘을 종교적으로 복용해온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골다공증으로 골절로 단순한 기침으로도 부러질 만큼 약한 뼈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약 가방을 확인하면 비싼 칼슘 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쁜 포장 속에 빈 약속들. 하지만 여기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환자들은 종종 동맥에 석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굳게 만드는 칼슘 침착물. 그들이 삼킨 칼슘은 결코 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맥, 신장, 심장 판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골격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심혈관계 내부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강이뼈를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세요. 단단하고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들어가십니까? 그 간단한 테스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포함한 제 연구에서 저는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칼슘 보충제의 94%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활성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그냥 혼자서 뼈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정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 없이는 칼슘은 떠도는 미네랄이 되어 가장 필요한 곳을 제외한 어디에나 침착됩니다. 비밀은 더 많은 칼슘이 아닙니다. 비밀은 비율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연적인 칼슘 결합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물쇠와 열쇠 시스템처럼 생각하십시오. 칼슘은 열쇠이지만 올바른 자물쇠 없이는 그 열쇠는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자물쇠는 비타민 D3, 비타민 K2, 마그네슘의 특정 조합입니다. 그냥 어떤 양이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황금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공식입니다. 칼슘 1000mg당 최소 비타민 D6 4000 국제단위, 비타민 K 후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뼈가 요구하는 생물학적 필수 요건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0살 퇴직교사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척추 골절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무려 8년이나요. 하지만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수치는 오히려 높았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K2는 제로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즉시 칼슘만 들어있는 보충제를 중단시켰습니다. 올바른 비율로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90일 만에 추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가 12%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계단을 오를 때 가장 강하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D3는 장에서 음식의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섭취한 칼슘의 30%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K2는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칼슘을 뼈 기질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K가이어세이티가 없으면 칼슘은 혈류에 떠다니며 어딘가에 자리 잡을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요? 칼슘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체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칼슘만 복용하면 위험한 불균형을 만듭니다. 삼킨 칼슘은 갈 곳이 없어서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동맥에, 신장에, 관절에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완벽한 칼슘 섭취를 하지만
치명적인 건강 결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의 낡은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뼈 대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제 칼슘 알약이 왜 완전히 쓸모없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화를 내실 겁니다. 수년간 돈을 낭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뼈와 어쩌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골다공증 환자 8,000명 이상을 치료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역 약국에서 판매되는 칼슘 보충제의 94%가 잘못 제조되었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삼키는 칼슘이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나갑니다. 뼈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슘이 뼈 세포로 들어가려면 3가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세 파트너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칼슘은 혈류에서 쓸모없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맥에 침착됩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플라크를 만듭니다. 3가지 파트너는 비타민 D3,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특정 비율입니다. 칼슘 1000mg당 최소 비타민 D3 4000 국제단위, 최소 비타민 K2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스터칼신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오스터칼신은 혈액에서 뼈 기질로 칼슘을 운반하는 택시 운전사 같은 것입니다. 비타민 K2가 충분하지 않으셔면 이 택시 운전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비율을 테스트했습니다. 시작. 전과 90일 후에 덱사 스캔으로 골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칼슘만 복용한 환자들은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비율을 따른 환자들은 척추에서 평균 7.2%, 고관절에서 5번 1%의 골밀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른한 살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년 동안 비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이미 손목이 2번 골절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수치가 오히려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스터칼신 활성화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몸이 칼슘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일반 칼슘 알약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새 파트너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탄산칼슘이 아닌 구연산칼슘 1000mg이었습니다. 구연산염은 4배 더 잘 흡수됩니다. D3 4000 단위, 나토 추출물의 K2 12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을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저지르는 2번째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뼈는 잠자는 동안 밤에 스스로 재건됩니다. 뼈 재형성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가장 활동적일 때입니다. 이 4시간 동안 칼슘과 새 파트너가 혈류에 없으면 뼈 형성의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90일 후 덱사 스캔에서 놀라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척추 골밀도가 9% 증가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분 이상 피로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낙상 걱정 없이 남산을 걸어 올라갔다고요?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는 숨겨진 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병을 확인해 보세요.
주성분으로 탄산칼슘이 표시되어 있나요? 즉시 버리세요. 탄산칼슘은 용해되려면 높은 위산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위산 생산이 40% 감소했습니다. 탄산칼슘 알락은 단단한 돌처럼 위를 통과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변비, 복부, 팽만, 가스 축적을 유발합니다. 항상 구연산 칼슘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용해됩니다. 어떤 pH 수치에서도 흡수됩니다. 위산이 적어도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3와 K2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혈류로 들어가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견과류 한 줌, 연어 한 조각, 심지어 올리브유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장 안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을 밝히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성분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장 칼슘병을 확인해 보세요. 라벨을 보세요. 탄산칼슘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만약 보인다면 버리세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저는 완전히 진지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의료원 제 진료실에 똑같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게 병을 보여줍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매일 칼슘을 먹어요.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mg이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뼈는 텅 비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맥 칼슘 수치를 확인하면 하늘을 찌릅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에서 석회화되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에 콘크리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충제 업계가 절대 말하지 않을 더러운 비밀입니다. 약국 선반에 있는 칼슘 보충제의 94%가 탄산칼슘을 사용합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산칼슘은 60세 이상에서 흡수율이 고작 18ACNE2%에 불과합니다. 즉, 1000mg을 삼켜도 실제로 몸이 흡수하는 것은 220mg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요? 혈류에 떠다니면서 침착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맥, 신장, 심장 판막을 선택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무서워서 4년 동안 매일 탄산칼슘 1500mg을 복용하셨습니다. 4년 동안입니다. 심장 CT 촬영을 했을 때 저는 영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상동맥이 얼음으로 덮인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석회화가 있었습니다. 뼈는요? 여전히 골다공증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셨는데 천천히 자신을 죽이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탄산칼슘은 분해되어 흡수되려면 매우 높은 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위산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60% 감소합니다. 몸이 더 이상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형태의 칼슘을 복용하고 계신 겁니다. 빗속에서 젖은 성냥으로 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패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죠? 단지 제조 기계를 통해 알약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돕는 유동제일 뿐입니다. 더 저렴한 생산, 더 큰 이익입니다. 하지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칼슘 분자 주위에 장벽을 만듭니다. 실제로 장에서 흡수를 차단합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약해 주니까요. 올바른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연산 말산 칼슘입니다. 이것이 뼈가 실제로 인식하고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 생산이 낮은 노인 환자에서도 흡수율이 60.7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무시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뼈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을 열려면 두 개의 파트너 분자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2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D3입니다. 이것이 장에서 칼슘을 붙잡아 혈류로 끌어당기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적절한 D3 없이는 매일 최소 2개천 국제 단위 없이는 칼슘이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해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K2입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K1이 아닙니다. K2, 구체적으로 MK7 형태입니다. 이것이 교통지휘자입니다. K는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뼈 기질에 물리적으로 결합시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K2가 MGP라는 또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동맥에서 칼슘을 끌어내어 원래 있어야 할 뼈로 재전달한다는 것입니다. K2 없이는 박 여사님께 일어난 일을 정확히 겪게 됩니다. 약한 뼈, 딱딱한 동맥, 조기 사망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그 리듬은 깨끗하고 유연한 동맥에 달려 있습니다. K2 없이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심혈관계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키는 네 번째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칼슘 흡수를 3배로 늘리는 시간 순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94%의 사람들이 올바른 보충제를 구입하고도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제가 칼슘 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문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열리고 약 2시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 칼슘을 복용하면 대부분이 장을 그냥 통과해서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해버리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기점인 5,000명 이상의 환자 흡수 검사를 분석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 채지는데 아침 8시에는 28% 흡수했지만 저녁 6시에는 73% 흡수했습니다. 차이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차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깨어나게 하기 위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장벽에서 칼슘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몸은 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재생 모드입니다. 장의 칼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칼슘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에게는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2년 동안 3번째 골절을 겪은 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복용하시는 영양제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리미엄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모두 올바른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영양제에 18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골밀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 영양제들을 언제 복용하시나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에 적힌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흡수 시간대에 맞춰 전체 복용 방법을 재구성했습니다. 3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영양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용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와 함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식사에는 반드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칼슘은 흡수를 위해 담즙산이 필요한데 담즙산은 지방을 섭취할 때만 분비됩니다. 올리브유 1스푼이나 기름진 생선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복용 후 정확히 90분 뒤에 복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를 차단합니다. 칼슘을 혈액에서 뼈로 이동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지만 칼슘이 이미 흡수된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6시 저녁 식사와 함께 칼슘, 7시 30분 마그네슘. 이 90분 간격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칼슘을 차, 커피 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위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녹차와 함께 영양제를 마셔서 칼슘 용량의 최대 60%를 잃어버린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이 복용 시간 순서를 정확히 90일 동안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칼슘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사님과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들을 휠체어와 요양원으로부터 구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뼈를 망치고 있는 숨겨진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간의 연구 끝에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이 순간에도 약장의 칼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칼슘이 여러분의 뼈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곳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프 속 콘크리트처럼 동맥에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71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칼슘 영양제를 종교적으로 복용해 오셨습니다. 8년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계속된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스캔에서는 동맥에 위험한 석회화가 드러났습니다. 칼슘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환자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탄산칼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양제 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탄산칼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형태의 칼슘은 분해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은 위산 생성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이 저렴한 형태의 칼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혈류를 순환하며 어딘가에 축적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맥벽, 신장, 심지어 심장 판막에 축적됩니다. 하지만 배신은 이것보다 더 깊습니다. 대부분의 칼슘 영양제에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유동제로 이것을 첨가합니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칼슘 입자의 코팅을 만듭니다. 이 코팅은 장에서의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칼슘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칼슘 정제는 순수한 칼슘 공급원과 비교했을 때 63% 낮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조 영양소 없이 칼슘만 단독으로 복용하면
몸에 위험한 불균형을 만듭니다. 칼슘이 뼈에 도달하려면 3가지 특정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파트너들이 없으면 칼슘은 방황하는 위협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K2입니다.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1이 아닙니다. 특별히 K2입니다. 이 비타민은 교통관제사처럼 작용하여 칼슘을 동맥에서 멀리하고 뼈로 향하게 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마그네슘인데 제가 방금 경고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진짜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입니다. 세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D3이므로 칼슘이 뼈세포로 들어가는 관문을 엽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통증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의사의 조언으로 5년 동안 고용량 칼슘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골밀도는 실제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탄산칼슘 영양제를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3가지 음식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그의 추적 검사 결과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칼슘이 마침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신 뼈에 침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잘못된 형태의 칼슘을 복용하는 매일이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면 뼈가 더 튼튼해진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칼슘,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보조 영양소와 함께 전달되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 중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고 계시며 이 시간 선택의 실수가 튼튼한 뼈를 만드는 것과 말 그대로 병기에 돈을 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저는 칼슘 보조제가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91%가 신체가 생리학적으로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뼈는 굶주리고 있었고 비싼 칼슘 알약은 소화 시스템을 변화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실제로 칼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에 있는 작은 기관인 부갑상선은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칼슘 흡수를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주기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24시간 리듬을 따릅니다. 하루 중 신체가 칼슘을 잡아서 뼈에 침착시킬 준비가 된 특정한 시간대가 있으며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가 적극적으로 칼슘 흡수를 차단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칼슘을 복용하기에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품병에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위산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칼슘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되기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대부분의 저렴한 보조제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은 돌처럼 위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신체는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흡수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해 급히 내보냅니다.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칼슘을 복용해야 하며 소량의 지방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공복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1스푼 또는 생아몬드 6개가 완벽한 양입니다. 이때가 뼈 형성을 위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며 소량의 지방은 칼슘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도록 돕는 장내 담즙산을 활성화시킵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9년 동안 매일 아침 성실하게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9년이나요? 그녀의 골밀도 스캔은 매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녀의 혈중 칼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신체가 복용한 것의 8%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요? 그녀는 매달 4만 원을 92%가 낭비되는 보조제에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같은 칼슘 보조제, 같은 용량이지만 이제는 오후 2시 30분에 정확히 아몬드 6개와 함께 복용하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의 추적 혈액 검사는 흡수율이 63%로 뛰어올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토콜로 1년 후 그녀의 골밀도 스캔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칼슘을 복용하면 신체는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장은 밤에 잠자는 동안 요로에서 결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칼슘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자기 전에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방금 삼킨 것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이 과로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분의 칼슘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는 곳은 종종 동맥의 연조직으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바로 그 석회화를 만듭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의 시간대,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오후 2시 15분에 휴대전화에 매일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칼슘병과 생아몬드 작은 봉지를 볼 수 있는 한 곳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시간의 이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추가 비용 없이 결과를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실용적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보조제병을 다 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체는 잠재적으로 잘못된 곳에 칼슘을 침착시키고 뼈가 계속 약해지는 동안 동맥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독으로 복용하고 있는 칼슘 보조제를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병에 칼슘만 있다고 써 있거나 칼슘과 아주 소량의 다른 미네랄이 있다고 써 있다면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것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환자들은 2년 동안 성실하게 칼슘 보조제를 복용해 찍는데 왜 골밀도가 떨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활성화 티 없는 칼슘은 마당에 벽돌을 쏟아붓고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지만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벽돌들이 이제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칼슘과 함께 비타민 D3, 비타민 K2, 마그네슘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90일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비율은 칼슘 1000mg, 비타민 D3, 4000 국제 단위입니다. 비타민 D3는 100 마이크로그램의 K2, 그리고 400mg의 마그네슘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세요. 하지만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뼈 건강 영양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마트나 가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통, 시금치 한 봉지, 그리고 아몬드를 사세요. 요구르트 한 컵에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익힌 시금치 한 컵은 250mg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더해줍니다. 아몬드 한 줌은 더 많은 마그네슘과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기본 D3와 K2 영양제를 추가하세요. 이것은 어느 약국에서나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복용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산성 환경에서 칼슘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하고 가급적 위산이 가장 강한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칼슘 영양제를 먹지 마세요. 제품 설명에 뭐라고 적혀 있든 자기 직전에 먹지 마세요. 밤에 먹은 칼슘은 소화기관에 그냥 머물러 있고 연구에 따르면 신장 결석 위험을 43%나 증가시킵니다. 이제 흡수율을 3배로 높이는 활성화 단계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한 후 반드시 20분간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수영도 아닙니다.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의자를 잡고 하는 간단한 맨몸 스쿼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뼈는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받을 때만 칼슘을 받아들이고 결합시킵니다. 그 신호는 골격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기계적 부하 없이는 완벽하게 흡수된 칼슘조차도 뼈 조직에 통합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영양제는 모든 것을 제대로 드셨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거부하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설득해서 아침 식사 후 20분만 걷도록 했고 무릎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석 달 후 추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칼슘이 마침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칼슘 차단제들을 피하세요. 칼슘 복용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카페인은 흡수를 35% 감소시킵니다. 가공식품의 나트륨은 소변을 통해 칼슘 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식이섬유 보충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를 위해 식이섬유 가루를 드시는데 이것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손상을 되돌리고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영양제 비율, 음식 공급원, 복용 시간, 운동 필수 사항까지요.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효과 없는 영양제에 낭비하고 계신 돈보다 적게 듭니다. 이 정보가 왜 지금까지의 방법이 실패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에 칼슘을 올바르게 활성화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80대와 90대에도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서 계실 미래의 여러분이 내일 아침 취하는 행동에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나은 칼슘 흡수를 위해 어떤 3가지 마트 식품을 조합해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뼈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삶을 바꾸는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